네, 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303번째 PR을 발표하게 된 김경선이라고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세미나로 준비를 한 논문은 Transformer is all you need, 그리고 부제는 Multimodal Multitasking Learning with a Unified Transformer예요. 이게 페어에서 나왔는데 Attention is all you need를 겨냥한 것 같은 뭔가 제목은 조금 별로였지만 이렇게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해서 가져와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태스크에 따라서 same input이더라도 different output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그 다음에 question, 그 다음에 hypothesis, 가설, 그 다음에 premise, 전제, 그리고 paragraph 이렇게 5개의 인풋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output이 이 사람은 person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answer은 yellow입니다. 그 다음에 contradiction, 그 다음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네거티브한 것 같네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태스크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태스크가 이제 뭐 디텍션이냐 아니면 VQA냐 아니면 이런 SMLIV냐 아니면 MLNI냐 아니면 QQP냐 뭐 퀘스천과 뭐 똑같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태스크에 따라서 아웃풋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 논문의 저자들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주목을 했고요. 그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아니면 다른 NLP나 이런 싱글에서는 굉장히 그레이 석섹스를 나타내고, 그리고 레인지도 굉장히 넓게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디퍼런트 태스크를 다른 도메인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졌었고,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는데 NLP를 위해서 트레인드가 됐다고 해보면, 이거를 가지고 NLP 작업을 계속 하기는 했었지만 이미지를 넣어서 크로스 도메인인데 이때 NLP 모델에 넣어버리면 잘 작동을 할까? 잘 동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싱글 아니면 유니파이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싱글 도메인에 싱글 모델은 있어요. VIT라든지 아니면 DETR이라든지 아니면 BERT, 그리고 멀티모달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스페시픽하죠. 비전 앤 랭귀지 쪽에 비주얼 BERT나 뭐 비디오 BERT나 VIL BERT나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이멀테니어스하게 뭔가 같이 진행되는 건 좀 없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제 프로포스트 메소드를, 그래 그럼 나는 유니파이드 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 볼게.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데 이미지랑 텍스트랑 이게 인풋으로 동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멀티플 태스크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모델이 아니라 같은 싱글 모델인데 비주얼 퍼셉션이랑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이나 랭귀지 리즈닝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싱글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예전과 같이 비전만 따로 하거나 랭귀지만 따로 하거나 아니면 VQA만 따로 하거나 이렇게 각각이 아니라 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부터 이렇게 살짝살짝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읽은 논문은 트랜스포머 is all you need였다. 그 논문은 화창했던 그때 읽기에는 조금 아까웠다. 이렇게 하는 이제 글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화창했던 그때는 사실 우리가 딱 봤을 땐 어제죠.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이 키, 밸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화창했던 그때는 쿼리죠. 큐가 아니라 쿼리. 화창했던 그때는 쿼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제 읽은 이런 하나하나의 토큰은 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쿼리의 키와 쿼리의 유사도가 곱해질 값이 결국 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세 개, 쿼리, 키,
value 이걸로 이루어진 게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하나가 다 모인 거 이거를 멀티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는 잘 아시겠지만 이 멀티헤드가 들어가고 피드포워드를 하고 그리고 디코더를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 이런 구조였죠. 그러면 transformer is all you need는 attention is all you need와 뭐가 다를까 하고 봐보면 크게 네 가지가 다릅니다. 이미지 인코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텍스트 인풋이 가운데 있고 텍스트 인코더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리고 도메인 어그노스틱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하지 않은 유닛 디코더가 있고 그리고 디코더가 이제 어그노스틱하니까 아웃풋을 낼 때는 여기 각각의 태스크에 스페시픽하게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태스크 스페시픽 아웃풋 헤드를 따로 놓습니다. 앞전에서 봤었던 저희가 그 태스크에 따라서 인풋이 같더라도 아웃풋이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그 태스크를 하나의 태스크 헤드를 만든 거죠. 그러면 네 가지가 중요한 이 트랜스포머 is all you need 그 유닛이라고 이 사람들이 명명을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인코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백본은 CNN을 사용을 해요. 약간 DETR과 비슷해요. 페어에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본을 이미지 I가 있다고 하면은 백본을 사용을 해서 비주얼 피처 맵을 뽑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비주얼 피처 맵을 가지고 P는 뭐냐면 Flattened Visual Feature List를 뽑아요. 그러면 얘랑 그 다음에 태스크가 뭐냐를 알려줘야 되니까 태스크 인베딩 벡터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서 인코딩을 합니다. 인코딩 비주얼 히든 스테이트가 바로 HV 그러니까 비주얼 쪽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L만큼인데요. 이게 length of encoded visual hidden states. 얘는 그 들어가는 스트림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VIT면 16 by 16이니까 256이 아마 L 사이즈가 되겠죠. 텍스트 인코더도 비슷해요. 좀 뭔가 비슷해 보이죠? 앞에 있는 수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앞전에 있었던 저희의 비주얼 인코더가 플래튼드 된 거를 넣고 그 다음에 태스크 인베딩 벡터를 넣어서 인코딩을 했었잖아요. 얘도 똑같이 버트를 인코더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점은 L과 S잖아요. L이 이미지 그 스트림 사이즈였으면 얘는 그 센텐스에서 토큰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토큰의 개수랑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태스크 인베딩 벡터가 들어가서 텍스트 인코더의 결과가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 남았죠.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유닛 디코더를 사용을 하는데 인코더의 결과를 가져와서 디코더의 인풋으로 다시 넣게 되는데 디코디드 히든 스테이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거는 L번째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의 수식인데요. 이 H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 그 다음에 Q, 쿼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넣어서 디코더에 넣는데 얘네가 싱글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개를 처리를 하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보군, H 인코더의 후보군은 총 3개가 되겠죠. 이 저자들이 제안한 거는 이미지랑 텍스트 두 가지를 위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후보군은 HT, 텍스트 부분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비주얼적인 걸 처리를 하고 싶다면 그 HV, 그리고 만약에 두 개를 같이 처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VQA로. 그럴 때는 두 개를 컨캣을 합니다. 컨캣을 해서 H 인코더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맨 마지막에 디코더 부분에 태스크 스페시픽 아웃풋 헤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태스크 스페시픽 아웃풋 헤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클래스 헤드, 박스 헤드, 어트리뷰트 헤드가 있는데 클래스 헤드랑 어트리뷰트 헤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점은 이 디텍션을 할 때 박스 헤드를 주는 거 이게 이것만 차이점입니다. 박스 헤드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의 정보를 같이 넘겨주게 돼요. 그리고 얘네는 파이널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각 이터레이션을 돌 때마다 랜덤리하게 태스크랑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GPU에 하나의 배치를 사용을 하고 총 V100 64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에만 스케일이랑 크롭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요. 그 VQA나 이런 비주얼이랑 랭귀지를 같이 사용을 할 때는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코코 데이터랑 그다음에 VG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결과도 같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Vision Question Answering에는 VQA 버전 2, 그다음 Visual Entailment에는 SNLI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 데이터셋들의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싱글 태스크 트레이닝 유닛이 이제 유니파이드든 트랜스포머 이 저자들이 제안한 것의 이름인데 이게 보면 하나로만 진행할 싱글 모델이지만 보면 DTR이나 아니면 비주얼 벌트나 벌트에 버금가는 아니면 조금 더 모자란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봤을 때 뭐 코코나 이런 거는 좀 현저히 낮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QQP 그러니까 이게 같은 퀘스천이냐 아니냐 이런 이 부분만 조금 높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조금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싱글 모델이니까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페리먼트는 다시 가져와 보면은 총 8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 거 이게 체리 피킹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QQP도 그렇고 SST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리절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이름을 조금 바꿨길래 많은 구조가 조금 다른가 이렇게 싶었는데 보니까 앞에 이제 이거를 보면은 다른 점인 맨 위에 있는 태스크 스페시픽 아웃풋 근데 그것도 사실 바운딩 박스를 히든 스테이트 길이만큼 늘려서 같이 주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미지 인풋이랑 텍스트 인풋을 따로 해서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인코더들의 구조도 기존의 그 기존 트랜스포머랑 같아서 그렇게까지 노벨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실험 부분을 저 잘 못 봤는데 네. 방금 전에 보여주신 실험 테이블 네, 네. 네. 이랬을 때 조금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지는 백본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하고 그다음에 이 랭귀지 쪽 그 텍스트 쪽 트랜스포머는 벌, 원래 네, 벌. 그냥 벌트를 쓴 건가요? 네. 벌트를 네. 쓰고 예. 음. 예. 저는 약간 이런 태스크를 할 때 되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CNN 백본을 뭐 썼죠? 여기서는? CNN 백본이 레즈넷 50, 아, 네네. 아, DL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백본 말고 여기 이제 코코 데이터셋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걸로 새롭게 이제 트레인하면은 좀 좋아질까요? 어, 네, 뭘로 트레이닝 네. 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더 궁금한 게 지금은 항상 보면은 지금 이제 저도 이 논문 보면서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이런 멀티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트레인된 2개 그러니까 레지넷으로 또 이미지 쪽 이제 피처라이징 하고 그리고 거의 뭐 그게 이제 스탠다드처럼 지금 이제 랭귀지는 트랜스포머 죄송해요 벌트 프리트레인된 걸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진짜 그것들은 각각 이제 싱글
모델리티로 트레인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컴바인 되는 건 사실 컨캣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뭐 이미지하고 캡션 이런 식으로 데이라는 진짜 멀티 모델이잖아요. 사실 VQA나 뭐 이런 것도 사실 그 이미지 큐리가 있고 앤서 텍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그런 데이터를 쭉 다 모아서 처음부터 스크래치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이제 이 논문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 저자들도 명시를 해놨었던 게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같은 데이터셋 여러 개 넣어가지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험해보고 나니까 유니 데이터셋, 그다음에 유니 태스크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컨캣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명시를 해뒀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요? 네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좀 신기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네.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텍스트 인베딩에서 인풋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코코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놨네요. 네. 그러면 이런 지금 이 테이블을 만든다고 하면 네. 전체 데이터셋을 뭐 한 번씩 트레이닝을 해서 한 번에 테스트 결과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데이터셋을 다 묶고 한 번 전체를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전체에 대한 테스트셋을 한 모델에 대한 테스트 어큐리시를 구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얘네가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제 each 이터레이션을 돌 때마다 랜덤리하게 태스크랑 데이터셋을 같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태스크를 선택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데이터셋을 다 따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랜덤한 비율 같은 경우에 샘플링 프로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태스크의 데이터 사이즈나 아니면은 에비던스 자기들만의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매뉴얼리하게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버넷이라고 혹시 그 기억하시나요? 우버넷이라고 있었는데 CNN 로우 레벨 비전, 하이 레벨 비전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의 CNN으로 디텍션이고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다 해보자 뭐 이런 우버넷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의 그냥 트랜스포머 버전인 것 같네요. 약간. 약간 그러네요. 근데 뭐 저는 그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프랙티컬하게 이렇게 여러 개 합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컨트리뷰션을 좀 뭐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제 취향인데 이런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디 혹시 나갔나요? 아카이브 프리프린트만 되고 그냥 그 페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권유. 아직 어디 그 어셉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런 건 혹시 이게 어딘가 어셉이 됐으면 좀 논문을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든 게, 네. 이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셀링을 해서 네. 그걸 했는가도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그 나온 컨트리뷰션 혹시 뭐라고 그 강하게 셀링을 했던가요? 그런 프랙티컬 포인트들을 셀링을 한 건가요? 우리의 노벨티는 싱글 모델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따로따로의 모델을 쓰지 않고 싱글 모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싱글 모델이 맞나 싶기는 하네요, 사실. 멀티 싱글 러닝을 강조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근데 싱글 모델인데 더 안 나오잖아요, 성능이. 그러니까 코코 디텍션 MAP죠, 이거. 8이나 안 나오는데. 모델도 엄청 무겁고. 네, 엄청 무거워요. 예를 들어 이게 스크래치부터 학습이 되는 어떤 기믹을 그 트레이닝 그거 했다 그러면 진짜 대단하다. 스크래치로 학습을 해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저 정도 했으면 뭐 그러겠는데 걔 아니라 프리트레인에서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아이고. 저 근데 질문이 뭐 있는데. 재밌을 것 같긴 해. 뭐 가지고 있으면. 저 질문 제가 해도 되나요? 네. 이거 각각 모달리티에서 태운 다음에 컨캣하는 게 그냥 이게 피처 와이즈가 아니고 그건 거죠? 그
시퀀스 와이즈로 콘캣해서 다시 태우는 거죠? 네네네. 시퀀스 컨택 해가지고 다시 돼요. 그래서 콘캣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피처 퓨전이 그쪽에서 된다로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기존의 멀티모달.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뭐 페이퍼에 질문할 게 있을 정도의 페이퍼는 아닌 것 같고 간단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저희 클럽하우스에서 좀 얘기하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까 논문도 보고 이것도 보고 좀 재주님 말씀도 듣고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티태스크 러닝이 의미가 있는 게 서로 도움이 되는 태스크들끼리 같이 학습을 하면 서로 도움이 돼서 성능이 같이 올라간다가 핵심이잖아요. 한 모델을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사한 태스크 또는 관련 있는 태스크들끼리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 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도 배우고 마지막에 뭐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각각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학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멀티모달 태스크에서 멀티모달 피처 퓨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좀 연구적인 그건데 그런 것도 가장 나이브한 콘캣 한 다음에 서로 또 셀프 어텐션 태우는 구조고 뭐 이런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페이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경선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VQA 클래시파이어 그 태스크를 약간 네. 같이 비교한 벤치마크한 그 이전에 소타는 무슨 방법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VQA. 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비주얼 벌트인 것 같아요. 제가 비주얼 벌트 잘 모르는데 비주얼 벌트가 다른 VQA 모델들보다 잘 나오나요? 비교를 한 게 얘네들이어서 사실 다른 VQA가 더 잘 나오는데 그러면 너무 비교될까 봐 얘를 넣었었나 싶어요. 네. 왜냐면 요즘 VQA 모델들도 셀프 어텐션을 써요. 각각 모달리티에서 태운 다음에 서로 보내주고 다시 셀프 어텐션 태우고 다시 보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물어본 이유가 사실 BK 같은 경우에 BK 테스트가 쉽지 않은데 이 넘버만 봐도 쉽지 않은 걸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그 태스크에 비해서 이제 도현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이 컨트리뷰션 볼까? 저도 궁금해서 더 이제 조금 더 포킹해 보면 그러면 BQA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바이리니얼 풀링 이런 것들이 아마 스테이트 오브 아트 근데 지금도 소타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지금은 전 아니에요. 바이리니얼 풀링이 2017, 18년도 딱 이때까지 소타였었어요. 작년에 유니터가 소타 아니었어요? 작년 건 전 잘 모르는데 혹시 아세요? 유니터였던 것 같아요. 프리트레이닝 방식으로 멀티모달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M캔까지밖에 모르는데 M캔은 그냥 셀프 어텐션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궁금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소타가 한 넘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도 그 소타가 막 예를 들어서 70, 75 막 그렇게 올라가는 소타인지 아니면 그냥 67에서 68, 69 그래서 되게 마지널한 임프루브먼트 제가 첫 번째 그게 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70 넘어요. 70 넘어요? 와. 제가 그냥 그 바텀업 탑다운 VQA 버전 2로 돌렸을 때 대충 학습 시켜도 한 64는 나왔거든요. 진짜요? 네. 유니터가 75 넘네요. 75 넘어요. 와. 네네. 그럼 그거보다 같은 태스크면 많이 떨어지네요. 뭐 저런 모델 있으면 이제 가져다 쓰면 되니까. 근데 그런 이거 자체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유니파이드 모델 자체가 필요한가? 전 우버넷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큰 거가 필요할까? 왜냐면은 이제 사람처럼 AGI를 만드는 게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거만의 이제 판타지가 있는 건데 그 예를 들어 저희가 도구를 만든다고 할 때 굳이 그냥 조금 떨어지게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각각의 작더라도 모델이 각각에 대해서 잘하는 애를 그냥 여러 개 가지고 필요할 때 그냥 쓸 수 있는 나중에 스위칭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니파이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어떤 이유가 예를 들어 아까 도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프레젠테이션이 서로 도움이 돼서 뭔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은 요즘 인덕티브 바이어스 다 필요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트랜스포머 입장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신기한 점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재준님. 재준님이 들어오니까 좋네요. 예. 이건 개인적인 코멘트고. 근데 도엽님 질문에 한 가지 전 좀 도엽님이 이런 바이리니어 풀링을 아시니까 전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VQA 봤을 때 정말로 그 바이리니어 풀링 한 거랑 이렇게 트랜스포머 베이스 된 거랑 두 개 중에 뭐가 더 나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왜 제가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왜 그 질문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바이리니얼 풀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다른 커널 스페이스로 가서 커널 스페이스 안에서 셀프 어텐션은 아니고 이제 네.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에 죄송해요. 두 가지 다른 인풋 1하고 인풋 2의 거의 이제 어텐션을 구해주는 거죠, 사실은. 네, 페어와이즈하게 모든 피처를 그렇죠. 페어와이즈하게 보고 그다음 다시 이제 약간 다시 또 원래 도메인으로 돌아오는 약간 프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처럼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랑 그냥 지금 벌트나 이게 트랜스포머 베이스는 그냥 원래 주어진 도메인에서 그냥 이제 피처와이즈 그 페어와이즈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뭐가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예, 두 가지가 아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서 좀 개인이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후자 셀프 어텐션이 더 강력한 이유가 바이리니어 풀링이나 어쨌든 다른 멀티모델 피처 퓨전을 하게 되면 가정이 한 개 들어가잖아요. 그 피처 퓨전하는 타이밍에서 서로 다른 모달리티에 있었던 피처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학습을 유도하잖아요. 근데 모달리티에 따라서 뭐 같은 서로 다른 레이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코딩을 할 때는 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텐데 필요한 하이러키가 근데 반대로 셀프 어텐션으로 그냥 붙이게 되면 우리가 퓨전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레이어에서 만약에 비주얼 태스크에서 좀 더 인베딩이 더 필요하면 셀프 어텐션에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유연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머 쪽이 더 플렉서블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바이리니어 풀링이나 그냥 에디티브 썸 이런 거 할 때는 그것도 튜닝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쪽에서는 레이어 몇 개 쌓고 내추럴 랭귀지 쪽에서는 레이어 몇 개 쌓고 이거에 따라서 성능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연한 것 같아요. 페어와이즈하게 좀 보는 건 똑같은 것 같고. 재준님이 죄송하고 재준님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유니버설 모델이 필요한가 이런 거. 아니 뭐 지금 당장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생각해 보면 재밌겠다. 예를 들어 유니파이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혹시 계신 분 중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파이드 모델에 되게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제 생각에 좋은 어플리케이션은 셀프 드라이빙 카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모델 메인터넌스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비전 태스크가 들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각각 그 모듈 해서 이제 예전처럼 다 다른 모델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다 뭐 셀프 드라이빙 카에 들어가는 모델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막 진짜 1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모델들을 다 메인테넌스 하거나 버저닝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싱글 모델이 있어서 이제 쭉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태스크를 여러 개 할 수 있으면 그런 경우 제일 좋다고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다운사이드는 페어에서 그럼 SDC 셀프 드라이빙 카를 연구하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이런 비전 관련돼서 또는 꼭 여기 비전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어플리케이션 찾는다면 예, 셀프 드라이빙 카가 제일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마이크 켜셨어요. 진원님이랑 성만님. 약간 모더레이터 된 것 같네요. 진원님 먼저 얘기하시죠. 저는 대단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결국에는 아직은 성능이 떨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약간 학술적인 얘기랑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적용 영역을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본다면은 비슷한 셀프 드라이빙 카랑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셀프 드라이빙 카는 또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엔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쪽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엄청 잘할 필요는 없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재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땡큐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GI나 GAI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거를 해보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파인딩이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니파이드 모델보다는 요새 멀티 모델로 뭔가를 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실 이 논문을 보고 진짜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몇 개를 섞었을 때 성능이 약간 부스트업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까 셀프 드라이빙 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디텍션이랑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같이 하면 두 개 다 성능이 약간씩 올라가더라 이런 정도의 논문들이 이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되게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나왔던 것 같고 더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어블레이션이 좀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은 저 컨캣 연산자가 진짜 맞는 거냐 되게 라이브하게 다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블레이션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든 건데 뭔가 저는 이 페이퍼가 안 좋은 것 같은 게 이렇게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멀티태스크로 했을 때 성능이 각각의 태스크에서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기존 싱글 모델들이 못 풀던 태스크를 풀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주얼 커먼 센스 리즈닝 이런 건 아직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VQA인데도 훨씬 더 어려우니까. 아니면 멀티 오브 리즈닝 이런 거 요구하는 좀 태스크들 만약에 각각의 여러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을 시켰더니 실제로 그런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이 오픈은 정말 좀 복잡한 컴플렉스한 태스크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가면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반대로 가야 될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도엽님 2번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뭔가 이런 유니파이드 된 모델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노벨티를 증명을 하려면 새로운 태스크를 약간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데 사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태스크를 제시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데이터셋도 그렇고. 근데 또 멀티모달 태스크에서 지금 좀 더 복잡한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주얼 커먼 센스 리즈닝 이런 것도 VQA보다는 어렵고 GQA 이런 것도 잘 나오긴 하지만 VQA보다 좀 더 어렵고 좀 많긴 할 것 같아요. 태스크 모아보면 거기까지 안 한 건 좀 아쉽네요. 근데 거기에서 좀 유의미한 퍼포먼스 게임 보여줬으면 뭐지? 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스텝백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사실 아카이빙을 되게 그러니까 early 아카이빙을 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논문처럼 제 생각에 아마 이 논문도 이런 피드백을 되게 internally 뭐 externally 되게 많이 받아서 다음에 실제로 페이퍼 서미션 할 때는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약간 이제 good faith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PR12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해 가면서, 물론 이제 저희는 지금 뭐 페이퍼 셀렉션 하는데 자기가 이제 제일 관심 있고 또는 뭐 완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완전 엄청 많은데 그냥 궁금해요. 그냥 되게 이제 아카이빙에 빨리 올라온 또 그렇지만 아직 피드백이나 이런 걸 더 받아야 되는 논문들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이렇게 피어 리뷰던 뭐 피어 리뷰가 됐거나 컨퍼런스에 좀 한번 발표된 논문 아니면 또 발표되기 이제 뭐 피어 리뷰 끝나고 아카이빙에 올라온 그런 논문을 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더 유익할지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것도 퍼스널 초이스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가 더 이제 개인적으로도 더 유익하고 또 디스커션에서 유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제가 아마 봤으면 안 읽었을 논문인데 이렇게 경선님이 이렇게 되게 빠르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갖다가 딱 정리해주고 중간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디스커션을 했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서 어쨌든 뭐 다양하게 본다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널리시스를 좀 잘했으면 인사이트가 없는 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성능이 낮은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뭐 좀 낮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라던가 뭐 분석을 좀 잘해서 뭘 줬다던가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병왕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리 아카이빙 한 것 중에 좀 약간 깃발꽂기 같은 애들이 몇 있는데 그런 애들은 좀 되게 지양해야 되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뭐 그 정도 수준의 그 논문인간 보면 또 그 정도는 왜냐면 일단 이 익스페리먼트 자체가 되게 헤비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긴 좀 어려운데 뭐 어쨌든 해서 보여줬으니까 보니까 저희가 이런 말을 할 수라도 있는 거죠. 네, 안 했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러고 말았을 텐데 뭐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논문을 이렇게 사실 제목이랑 에스트랙이 보고 좀 흥미로운 것 같으면 선택을 하고 리뷰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드리는데 이제 읽다가 중간에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 논문 쪽은 빨리 끝날 것 같은 논문이다 싶은 논문일 때 바로 엎어야 이렇게 이틀 전에 엎어야 될지 안 엎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시간을 이미 많이 썼는데 예, 충분히 이해되네요. 예. 그래서 그 병왕님 말씀하신 대로 프리프린트보다 이제 피어 리뷰가 된 것들 중에서 이제 하면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논문들이라서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뭐 뭔가 딱 완전 아닌 페이퍼도 아니고 딱 이 정도니까 디스커션도 많이 되고 새로운 생각들도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니면 또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이야기할 게 딱 많은 수준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도엽님이 말한 커멘트 중에 가장 포지티브한 톤이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끝난 마무리 모드. 죄송한 거 전혀 없죠. 저 그냥 재밌어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얼마나 유익할 거냐 이런 측면은 저도 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는 좀 약간 나온 지 얼마 안 된 논문들을 많이 리뷰를 했는데 제 스스로 약간 걱정되는 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은 평가에 대한 말은 조금 아끼려고 한 이유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뭔가 섣부르게 판단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논문 아직 뭔가 검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논문 선택했을 때 발표자로서의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